여러분, 집에 함부로 사람을 들였다가 노후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남은 생애 동안 후회와 한숨으로 물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수십 년간 함께해온 친구와의 단절이 맞는 건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날 때 일일이 느끼진 못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왠지 모를 불편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마음의 짐, 이런 크고 작은 감정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불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가까이 두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도 들여서는 안 될, 즉 함부로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책임을 회피하고 늘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의 기분에도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은 주변에 더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60대 중반의 정숙 씨는 늘 다른 사람에 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과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오기 전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 데코까지 모두 자신이 혼자서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정숙 씨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중 전에 없이 요리가 타기도 하고 당황해 접시를 떨어뜨리며 모임 전부터 정숙 씨의 기분과 부엌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화가 나서 친구들이 도착하자마자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다 미선이 때문이야. 미선이가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나를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 정숙 씨는 주방에서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일단 미선 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선 씨는 정숙 씨의 태도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 미선 씨는 정숙 씨 집에 일찍 도착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말했지만 정숙 씨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친구의 도움을 한사코 거절했었죠. 이처럼 정숙 씨는 자신이 실수한 것들을 미선 씨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미선 씨는 일손을 돕기 위해 오히려 일찍 도착해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숙 씨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친구들에게 뽐내고 싶어서 처음부터 모든 일을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실패하자 자신이 한 실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점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하는 태도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관계 악화가 따라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일단 정리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말처럼 책임을 지는 순간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와 쌓였던 오해가 풀립니다. 만약 정숙 씨가 미선 씨에게 고마워, 그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했으면 그날 모임은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는 외면한 채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역으로 우리가 자칫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바뀌기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70대의 경자 씨는 친한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혜경 씨가 경자 씨의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경자 씨는 혜경 씨가 오기 전 평소 좋아하는 고급 그릇에 쿠키를 올려 준비하고 함께 티타임을 나누기로 했죠. 그런데 혜경 씨가 도착하자마자 경자 씨의 그릇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 이거 예쁘네.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루만 빌려줄 수 있어. 사실 경자 씨는 그 그릇을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아껴왔기 때문에 조금 놀랐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혜경 씨는 그 그릇을 아무렇게나 깨질 듯이 함부로 다루고 빌려간 다음엔 돌려주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릇을 돌려받지 못한 경자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몇 해 전 사별한 남편이 해외 출장에 가서 사온 귀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몇 번을 이야기해봤지만 혜경 씨는 아, 그거. 미안.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 라고만 하고 경자 씨는 오랫동안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유물을 함부로 다룰 때 우리는 적잖은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관계까지 깨지게 됩니다. 앞서서 혜경 씨는 경자 씨가 아껴온 그릇을 특별히 대우해주거나 조심성 없이 자신이 편한 대로 물건을 막 사용했습니다. 경자 씨가 아끼던 그릇은 결국 그녀의 손을 떠났고 그 소중한 물건이 돌아오지 않자 30년 이상의 돈독한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루는 방법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존중입니다. 만약 혜경 씨가 경자 씨의 사별한 남편이 선물한 그릇을 아껴서 사용하고 돌려주기 전에 충분히 조심히만 다루어 주었다면 그들의 오랜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타인의 손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그 물건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건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그것을 돌려줄 때까지 신경이 쓰이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서 배워야 할 점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어주는 태도가 결국 우리와 그 사람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죠? 일상에서 우리가 상대에게 믿고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만 잘 지켜도 어디서나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약속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고 관계는 당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60대 남성 성환 씨는 언제나 약속과 시간을 잘 지키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엔 적어도 10분 전에는 일찍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성환 씨는 친한 친구인 익철 씨와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익철 씨는 늘 바빴기 때문에 성환 씨가 먼저 익철 씨의 일정에 맞추어 시간을 잡았습니다.
익철아,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자. 이익철 씨도 성환 씨가 잡은 약속 시간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성환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지만 이익철 씨는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이익철 씨를 이해해 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환 씨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죠. 40분, 50분 결국 1시간이 되도록 이익철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성환 씨는 뒤늦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철아, 지금 어디야? 우리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익철 씨는 전화를 받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 미안해. 오늘 중요한 일이 생겨서 깜빡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나갈 수 없는 자리라서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그날 이후 성환 씨는 이익철 씨와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익철 씨와 약속이 있을 때마다 늦었던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약속 자체를 잊은 것은 처음이었지만 성환 씨는 이익철 씨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실망하며 오랜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점점 사라지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실망감과 함께 결국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성환 씨가 이철 씨에게 괜찮다며 다시 기회를 주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신뢰를 쌓는 방법은 사소한 약속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상대방과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황을 미리 전달하고 약속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주 약속을 어긴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처음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던 그 사람의 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알게 모르게 지쳐가죠. 60대 후반의 순자 씨는 원래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에너지를 주려 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괜찮다, 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하며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친구인 은영 씨와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점점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은영 씨와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둘은 사는 게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은영 씨는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을 순자 씨에게 말하고 순자 씨는 그런 은영 씨에게 늘 힘을 주는 존재였기에 이번에도 그런 만남을 가지려 했죠. 커피숍에 도착한 은영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순자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았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은 하나도 안 풀리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나한테만 시비 거는 것 같아.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순자 씨는 처음엔 그런 은영 씨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은영 씨의 부정적인 말들이 가슴 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그냥 망했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끝이 항상 안 좋아.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언제까지 인영이를 받아줘야 할까? 순자 씨는 속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원래 순자 씨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은영 씨의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쏟아지자 그 기운이 순자 씨에게 전달된 듯 마음도 무거워지고 기분도 가라앉았습니다. 순자 씨도 은영 씨의 딱한 이야기에 공감하려 했었지만
나중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녀를 잠식하게 되었죠. 이제까지 괜찮다고 생각해왔던 일들이 걱정된다. 내가 하는 일들도 가족들도 나를 힘들게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은영 씨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된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부정적인 기운에 스멀스멀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은영 씨도 순자 씨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에너지를 전파해줬다면 그날의 만남은 훨씬 더 즐겁고 순자 씨도 더욱 에너지를 충전하고 왔겠지요. 이렇듯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나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나를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근히 시기하는 사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면서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은밀하게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찝찝하면서 점점 불편해지고 기분도 좋지 않게 되죠. 60대 초반의 태진 씨는 평소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여 집에서 무료한 나날들을 보내던 중 아들의 권유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랜만에 태진 씨는 고향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인 영호 씨는 태진 씨와 집도 가까워서 태진 씨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자주 보는 친한 사이였지만 최근 태진 씨가 빵집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태진 씨는 모임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빵집을 하나 시작해서 처음엔 배우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단골도 조금씩 생기고 잘 돼가고 있어. 태진 씨는 소박하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영호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면서 그게 뭐가 잘 됐다고 자랑을 하냐? 어쩌다 운이 좋아서 목 좋은 자리 얻은 것뿐인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가지고 사업한다고 할 수도 없다. 영호 씨는 태진 씨가 자신의 사업에서 성공하는 걸 보며 속으로 시기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렇구나. 우리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는 반응이었지만 영호 씨는 초라한 자신에 비해 태진 씨의 성공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태진 씨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되고 말았죠.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신의 기회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에 비해 성공할 수 없게 되죠. 태진 씨는 차가워진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영호 씨의 말에 허허 웃으면서 넘겼지만 돌아와서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태진 씨는 영호 씨의 말에 오히려 자극이 되어 더욱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인 처세는 상대의 말에 굳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채우려 할 뿐이니 그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시기심을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혹은 너무 착해서 자신을 시기에 깎아내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자신의 불안정함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내가 잘한 일이면 자랑스러워할 일이지 남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기심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상처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미세 공격을 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게 교모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미세한 공격을 계속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더욱 불편해지고 관계도 당연스레 멀어지죠. 상진 씨는 학창시절 때부터 진호 씨와 반평생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주 보진 못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진호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진호 씨의 말들이 자꾸 상진 씨에게 가시가 되어 불편하게 만들던 것이죠. 어느 날 상진 씨는 최근에 새로 산 옷을 입고 동창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그날 진호 씨는 상진 씨가 입고 온 옷을 보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옷 그냥 그런 거 같네. 하긴 넌 그런 스타일이 잘 어울려. 뭐 그래도 우리 나이에 그런 걸 입는다는 게 대단하네. 상진 씨는 처음엔 그런 말들을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말들이 쌓여 마음속으로 점점 불쾌함도 쌓이기 시작했죠. 등산에서 진호 씨는 겉으로는 칭찬을 했지만 은근히 옷과 나이에 대해 비꼬는 듯한 말이 상진 씨의 속을 뒤집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진호 씨는 상진 씨에게 이런 미세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너도 이제 젊지 않은 나이인데 나처럼 너무 힘든 일은 피하고 쉬어라. 요즘엔 건강이 제일인 것 몰라? 우리 나이에 힘든 일 계속하다 보면 탈난다. 이러한 진호 씨의 말은 겉보기엔 친절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 말 속에 미세한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상진 씨는 진호 씨가 자신이 선생인 양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거슬렸고 그 말을 듣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습니다. 진호 씨의 입장에서는 친한 친구이니 그저 무심코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상진 씨에게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상처로 남았죠. 미세 공격이 나쁜 것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상처와 분노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공격들은 한 번에 큰 상처를 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상대의 가슴에 그늘을 남기고 오랜 시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진호 씨가 던진 그 나이에 그런 옷을 입냐? 라는 말의 뉘앙스는 그 자체로 상진 씨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계속해서 은근히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었기에 상진 씨는 결국 더 이상 진호 씨와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성격이니까 넘어가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좋았던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상대에게 미세 공격을 받고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이야기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함부로 집에 들였다가 노후가 불행해지는 6가지 유형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사람,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그리고 미세 공격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거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과 피치 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리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지키고 내 노후를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끊어내고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